짜잔, 등장했습니다. 어우,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네, 사실 별로 관심은 없긴 하지만, 예. 자, 그러면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예. 일단 들리시는지 확인. 들리시죠? 오짜짜짜짜. 예. 어라. 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의 사이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7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가 이제 다가가는데요. 다들 식사 준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잠시만요. 예, 어제는 어디서 방송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데 어제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순천에 있어요. 주말엔 순천에 있고 사실은 오늘도 오전에까지는 순천에 있다가 순천 사무실에서 일 좀 보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초복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복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에 향교라고 이제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향교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좀 인사드리고, 아까 2시에, 11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이제, 국방위원회가 오늘 있었고요.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안건에 상정된 작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요. 그 심의가 이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의 사이다가 뭐임? 이렇게 물어보신 구기자차님이 있으신데요. 사이다는 김광진의 방송이 톡 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좋은 사이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찾아뵈려고 한 거니까요. 자주 좀 와주시면 청량제의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방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만 내일 정보위원회가 열리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조봉암 대통령님이 말씀해주신 당원 가입 문의는 061-726-6474 가입비 1,000원입니다. 예. 하시면서 가입 추천인은 꼭 김광진의 사이다를 보고 가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얼마나 이 방송을 통해서 입당이 되는지 저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들어오시는지. 예. 여튼 다시 돌아가면 내일 이제 정보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국회에는 원래 원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장관들도 각각의 부처로 나눠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행정부를 모두 견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 분야를 좀 살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 분야 그리고 혹은 당에서 배정한 특기를 살려서 상임위원회를 맡도록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는 분이 있고 저처럼 이제 국방위원회를 맡는 분도 있고요. 또 그 노동과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기획재정위원회도 있고 정무위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항상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와 겸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해서 국가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을 얘기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나 혹은 발언에 대한 제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성가족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은 특별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겸직위원회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서의 규모가 작고, 그러나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겸직을 하는 위원회로 있습니다. 저는 국회 처음에 들어와서 2012년 첫 해에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직했었던 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정보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데, 정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소관부처로 가지고 있고, 또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보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뭐 이런 이름의 것들을 사용하는 부처들을 같이 관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무사령부, 그리고 777 사령부라고 해서 우리 뭐 북한의 정보와 첩보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찰청 산하에도 정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보위원회 산하에 같이 있고, 707이 아니고 777 사령부입니다. 럭키7 사령부. 예. 겸직이 거의 부전공 느낌 정도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독립성이 좀 강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 만들어지는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글 배지가 없나? 지금 제가 아까 옷에 차고 있던 거는 이 배지인데요. 이 배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국회 들어오면서,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받았던 배지여서, 이것은 한문으로 나라 국자가 써져 있는데요. 요즘 나온 배지는 이게 한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국회라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써야 되는 것과 이건 다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순금은 아니고요. 금 도금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얼마나 도금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잊어버리면 분실하면 구입해서 쓰면 되고요. 34,000원인가 35,000원인가 주면 국회 사무처에서 판매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방송 보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다시 알아봤더니 일반인은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이 직인을 찍어서 재발행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사무처에서 비용을 받고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인이 구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무프리카님이 별풍선 1개를 주시면서 팬클럽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팬클럽 가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풍선을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고맙게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굳이 이걸 뭐 별풍선을 여러 개를 주실 필요나, 혹은 한번 팬클럽 가입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주시거나 하시는 것은 별로 저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서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좀 빠져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 2시에 정보위원회가 열립니다. 국정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다 아셨겠지만 5163 부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국정원의 이 도청 문제가 나왔죠. 사실 참 슬픈 이름인 것 같아요. 5163이라고 하는 부대 이름을 지금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5163 부대가 왜 5163 부대인지 아시죠? 예. 5163 부대는 5.16 군사 쿠데타가 새벽 3시에 박정희 소장이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5163 부대라는 이름을 국정원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기관의 별칭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가끔 제주도 내려갈 때마다 그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제주도의 516도로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여튼 국정원이 5163 부대라고 하는 별칭을 통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해킹 회사에게 해킹이 가능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걸 한 8억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구입했고 그것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보면 국정원이 이제 내일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그것의 용도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북한의 간첩들의 도청을 위해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둘 다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과연 지금의 이 정권 하에서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우려들이 있고 또 아마도 이제 국정원이 그 관련한 자료들을 다 삭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400GB 정도의 해킹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보 당국과 그 회사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이 지금 위키리크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어 실력이 좀 잘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위키리크스의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어떤 제보나 정보 제공이 가능할 만한 내용을 찾으시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좀 추적해 가고 저희가 개별 의원실에서 이 400GB에 가까운 이메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면서 뭔가를 찾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개별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뵙거나 제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바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다시 이제 국민이 국가를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까지 침몰하게 됐는지 지금 시기에 국정원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원세훈 원장 당시에 그때 이제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솔직히 이제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그 국방부 안에 사이버 사령부 이런 곳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이미 법률적으로도 재판 결과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 제품을 도입해 와서 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의도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끝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전화번호는 저희 이제 사무실로 빵봉투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만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걸로는 엊그제
7월 2일까지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업체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2년에 한번 사놓고 쓰지 않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 대상자가 국정원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과연 이게 그러면 합법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국면인데요.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을 현저히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통해서 이미 불법 사항입니다만, 다만 이제 대상자가 북한일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뭐 우리나라 간첩이나 이런 사람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적대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서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의 서명 승인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이런 도청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국정원이 그것을 염려하고 우려해서 그 불법성에 대한 것이 염려돼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나라테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회에 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국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치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 해킹된 내용들을 위키리크스에서 검색해 가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여서, 저희도 그렇고 정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같이, 지금 정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신경민 의원이 간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고 박지원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희상 의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걸 의원이 있고, 한 분이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함이. 예, 한 분이 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방의 의원들이 같이 이제 모임을 구성해서 분담을 해서 위키리크스의 내용들을 번역하고 있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내일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근데 국정원은 그 말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바뀌지 않고 지금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최초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제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결국은 계속 밝혀져 왔죠. 첫 번째 아이디를 저희가 공개했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니까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를 공개했고, 그러고 나니 개인적인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던 530단의 단장의 아이디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했고, 그랬더니 이제 530 단장의 또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제 사이버 사령관, 전현직 사령관 2명, 옥도경 사령관과 저도 이제 오래되니까 1, 2년이 넘으니까 이름이 헷갈리네요. 하여튼 2명의 사령관이 전부 다 법률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죠, 명명백백하게.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는 일반적인 부대와 좀 직제가 다릅니다. 여기 군생활 해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뭐 대대나 중대는 그 위에 연대가 있고 뭐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군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육군 본부가 있고 합동 참모 본부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활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령관 위에 뭐 육군 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방장관에게만 직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관이 전현직 사령관이, 예를 들면 한 명의 사령관만이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직 사령관과 현직 사령관이 둘 다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상급자인 국방장관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걸 몰랐다면 그조차도 직무유기인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죠. 이분은 사이버 사령부의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조차, 조사조차, 재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사조차 받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민주국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고 또 다시 좀 힘을 갖게 된다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시는 거 잠깐 좀 읽어보면서 또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천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PC로 101분 그리고 모바일로 238분이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는데 340분이 보고 계시네요. 근데 추천은 260분이 눌러주셔서 아직도 한 100여 분 정도는 더 눌러주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고요. 자, 감기는 좀 차도가 있으신지요? 아이러브 오우너 폰님이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게 감기가 아니고 인후염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안 가고 또 약도 먹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약도 멈추고 해가지고 이게 만성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병을 키운 꼴인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착실하게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7월 달에는 조금 방송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도 좀 있고 또 상임위에서 해외 출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15일부터 24일까지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제 뭐 휴가라면 휴가이고요, 출장이라면 출장이고, 하여튼 7월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서 생중계의 모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르추리님이 계속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보세요. 친이 파아우님, 이 아이디가 어려워가지고, 재선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재선 위한 준비는 뭐 요즘은 주말에는 거의 순천에서 지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순천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순천 곡성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당원 가입을 통해서 또 저를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당원 가입이 이제
당비 1,000원만 납부하면, 매달 1,000원만 납부하면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다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야당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이거죠. 이빨에 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맞느냐, 이걸 인정할 것이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 부정선거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이제 그 여부가 법리적으로 좀 달리겠습니다만, 당시에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적극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원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 자체는 명백한 부정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조봉암 대통령님이 지금 공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저희 당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팟캐스트가 매주 수요일날 원래 공개 방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만 수요일날 방송을 하지 않고 화요일날 방송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방송이 시작되고요. 홍대 인근에 마포구 성산동 232-5번지 2층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녹음실이기도 하고 약간 술집을 겸한 녹음실이어서 오셔서 가볍게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편집하지 않는 바로 생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또 그날은 특별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오시는데요. 이재명 시장님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재명 시장님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또 저희가 방송 끝나면 가볍게 맥주 한잔 같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술 한잔 드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저랑 진성준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이 작가,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이 고프다님이 야당이 단결하여 힘을 키워야 맘 놓고 당원 가입할 텐데 질이 멸렬이니 당원 가입 못하고 투표로 지지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선택하고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도 당선되고 또 다시 우리의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투표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원 당비 딱 1,000원입니다. 매달 1,000원의 비용, 진짜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금액인데 매달 한 달에 1,000원이면 당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모두 뽑으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생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방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02784-1422번입니다. 예. 순천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되고 서울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예, 감사하겠습니다. 친일파 타도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된 지 하루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 계신가요? 친일파 타도님은? 예.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던 당의 그 시민단체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사무국장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 구례, 곡성, 광양이 저희 전남 동부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제와 친일 강점기와 관련한 것에 대한 문제가 많고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계시는군요. 예. 그곳에서도 좋은 분들이 잘 되도록 당내 활동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생방송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저도 좀 미리미리 방송 스케줄을 공지해드리면 좋은데, 꼭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영톤 PD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많냐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한 200명 정도까지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구 의원에 있어서도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비례대표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밖에, 54명인가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각 당이 이제 뭐 20명 정도 선,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19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35살이에요. 나이로. 우리나라 81년생이니까 35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사람은 19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출마를 하는 사람은 25세부터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연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대의 사람들은 통으로 어떤 사람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30대 초반까지, 35세까지에 대한 대리로 있어서도 사실은 아주 과대대표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비례대표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면 청년 비례대표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뭐 그 중에 대학생 비례대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대는 20대의 권리를 직접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당이 20대 국회 때,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있는 선거가 있을 때 청년 비례대표를 이제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2명을 이제 선출하는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에 이제 제가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2명을 선정해야 되니까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2명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나이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당은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5세를 기점으로 하면 뭐 30대까지로 하고 40대까지로 하고 해서 이렇게 2명을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지역을 좀 배분해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명 정도만 된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가용한 범위가 늘어나겠지만, 현재 있는 비례대표 숫자로는 2명 정도밖에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지역 대표성뿐만 아니라 직능 대표라고 하는 각각의 단체와 혹은 이 어떤 그룹들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나이인데, 그 비례대표인데, 예를 들면 여성을 대표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의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만이 국회의원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뭐 지리산을 전문으로 평생 지켜왔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강을 평생 지켜왔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실제 국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항상 언제나 서울의 어떤 중앙단체의 간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환경도 그렇지만 여성운동도 그렇고 뭐 경제와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500명 정도까지는 저는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숫자도 한 100여 명 정도는 더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좀 의견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은빛도리님 별풍 쏘면 다 터트린다, 그리고 별풍 어떻게 하는 거냐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써놨구나. 그 별풍선을 주시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받지 않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제도상 팬클럽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한 개씩,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평생에 한 번 한 개씩의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를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응답하라 0416님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지금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상하원이 필요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면적이 조금 더 큰 나라일 때 가용이 한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의원 내각제 형식을 조금 더 빌려서 간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상하원으로 나누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반영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다른 제도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그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 내각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 진필주의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듯이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것만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죠. 예. 국민 소환제도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소환할 권한과 권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황주홍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국민 소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을 하도록 법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황주홍 의원이 냈었던 국민 소환 제도에 대한 법도 공동 발의를 했었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여야의 대치가 강하고 50대 50의 싸움으로 당선된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원천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관장하고 고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온다 라고 할 때 지역민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국회의원이 지역 민심에 반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 라고 할 때 꼭 주민 소환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 제가 뭐 예로 든 거는 꼭 그 뭐 님비 현상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냥 지역의 여론과 국가적인 차원의 여론이 상충될 때, 그때 국회의원의 원래 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주민 소환이 가능한 범위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국회의원들은 장래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가의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과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주민 소환이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제 후원회장은 문성근 그 영화 배우시죠? 문성근 씨가 제 후원회장이신데
오늘 문성근 대표가 20대 국회에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좀 나오시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후원회장이 계속 이렇게 당내에 있지 않아서 후원회장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예, 후원회장 덕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본인은 이제 온라인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힘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일들에도 저도 뭐 좀 같이, 어쨌든 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이 살아오셨던 과정에 대해서도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정당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다에서도 후원회장을 좀 해주세요. 예, 사이다 분들이 지금 어제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사이다 방송을 보고 후원을 신청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3분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그 후원 정말 뜻있고 제가 재선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일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풍선을 받지 않으니까요. 별풍선을 받는 돈만큼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직접 후원을 통해서 해주시는 방법, 이건 국가적으로 다 인정하고 용인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후원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 4년 하면서 후원금 1억 5천을 다 채워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이다를 통해서 아마 그 후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어떤 특정한 금액을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다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매달 얼마씩 CMS 형식으로 시민단체에 후원하듯이 매달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별풍선 후원은 저에게 후원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후원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지 않고,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C 파방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시킬 분위기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관련한 토론회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에 이제 사법시험의 한계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또 그것이 끝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스쿨 제도로 계속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요. 또 로스쿨이 물론 어떤 제도든지 처음부터 다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은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방식 안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요일에 김상곤 위원장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MC 파방님 혹시 뭐 로스쿨이나 이런 쪽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저 오늘 삼계탕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이어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게 맞느냐 이제 질문 주셨는데, 다 잘 될 거야 님이.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꽤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6개월 전인가 뭐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나왔던 말인데, 이제 전체적인 워딩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땅이냐 아니냐 그 개념에 있어서 이어도라고 하는 것이 섬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섬이 아니라 암석 정도의 규모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교부 대변인은 섬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로서의 땅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고, 다만 우리의 이제 영해권과 영공권 안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영토가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들이 생겨서 국방위원회에서도 이걸 이제 카디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군사 영토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내일 방송하는 장소는 테이블 숫자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8개, 한 1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 50명 정도는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소고, 또 그 장소에 이제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이 가능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염려 마시고 몽시기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티커를 받아야 순위가 올라가는군요. 예. 그럼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스티커 하나씩은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예. 병무청에서 군대 연계하는 사람 신상 공개, 이게 최종적으로 법안이 이제 어떻게 의결됐는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제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조만간에 7월 중순이나 이후 정도에는 공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IUVE115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진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하셨는데, 예. 오늘은 다른 방송들이 다 흥한 시기인가봐요. 420개나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 많이 받는 방송 1위 이게 안 뜨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IUV님 질문 주세요. 예,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7시에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45분 정도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IUV님 질문 없으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 분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혁신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혁신안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에 김상곤 혁신위원장,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났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심적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저 혼나겠는데요. 예. 양식적 병역 거부자들 병역 특례 업체에 보내는 방법. 뭐 병역 특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하여튼 뭐 병역 특례를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 징집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 감옥을 보내지 않고 대체 복무를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죠. 최근에 전해철 의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만, 저는 대체 복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IU15님이 질문하셨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디 하셨죠? 질문이 뭡니까? 누가 한번 복사해서만 알려주실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입대를 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전역도 안 되고 재국민역도 안 됐어요.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게 개별 케이스는 상황을 확인 받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02-784-1422번 전역한 상태로 계세요.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안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국방부와 관련한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우리 45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45분이 지나가서 오늘의 방송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정보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은요. 내일은 제가 방송이 많네요. 내일 2시에 국방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2시에 동시에 정보위원회가 제 2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또 원래 이제 오마이뉴스의 팟짱 이것도 수요일날 우리가 녹음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없기 때문에 화요일날 5시에 녹음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 녹음이 있고, 또 진짜가 나타났다도 7시 반부터 녹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내일 못하거나 아니면 오전에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하게 된다면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그 사이다 팀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은 국정원이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일상에 대한 것들을 얘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카톡방에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민주레터입니다. 그래서 제 민주레터 아이디를 통해서 사이다를 보고 친구 신청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같이 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만 짧게 문자 주시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대화 나누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너무 몇몇 분이 대화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서로 같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과 소통의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니어스에는 저를 출연을 안 시켜주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혹시 추천을 누르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추천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타더님 오타 났어요. 민조 레터가 아니고 민주 레터입니다. MINJULETTER. 예. 예, 카톡방이 단톡방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